치매가 암보다 무섭다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우리나라 치매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이 아니라 치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치매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건강법에 대해 아시나요? 저는 치매가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곁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치매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치매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해답은 의사와 병원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데에서 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지요. 어느 순간 건망증이 심해지고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라는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치매에 걸려 거동도 못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치매에 왜 걸리는지,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유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맹신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는 치매약을 한 움큼 처방받아 무지성으로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약이 된다는 물과 소금은 치매 예방과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단 한 분에게라도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치매의 현주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최근 일을 잊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돼서 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기억장애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노쇠 현상 중 하나인 건망증에 속하지만 치매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해내는 능력이 쇠퇴해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을 즉시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우리 손주가 몇 살이라고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는 먹고 싶은 과일을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험한 일 자체를 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 전에 있었던 사소한 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식사한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눴거나 약속을 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났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 조금 전에 식사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 밥을 안 줘?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은 아무 데도 안 갔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왜 나만 빼놓고 너희들만 갔다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탓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힌트를 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생활한다. 치매 환자는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 위주로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의 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나이에 따른 건망증과 치매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력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힌트를 주면 아, 그래 맞아. 이제 생각이 나네 하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난 그런 적이 없다라며 대화를 중단합니다. 경험한 일에서는 건망증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만 사소한 것 중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치매는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밥을 안 줘라며 밥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건망증은 지갑을 둔 장소가 빨리 생각나지 않아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치매는 지갑이 안 보이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의심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일반인의 건망증과 치매 환자의 기억력의 차이가 있듯이 사물에 대한 인지력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경우 일반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치매에는 친구로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누군지 몰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조작 능력의 경우 일반인은 리모컨 조작이 서툴러도 이리저리 조작해 봅니다. 치매는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무엇을 사용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계절 날짜와 시간 감각의 경우 치매에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멋을 내는데도 관심이 없고 날짜와 시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치매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돈을 빌렸는데 그 기억이 사라졌다면 전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무슨 돈을 빌렸다고 그러는 거야. 빌린 적이 없는데 하고 버럭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인지력, 분별력,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치매 초기 증상.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한 결과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사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듯이 치매 초기를 알리는 신호를 인식하려면 오감에 민감한 어린이와 소리, 맛, 냄새, 촉감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극심한 건망증을 예로 드는데 이보다 앞서 나타나는 증세 중 하나가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지만 코는 단지 냄새를 수집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 먼 바다로 나가 성장한 후 알을 낳기 위해 원래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물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조직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뇌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면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따라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는 것은 뇌의 일부가 파괴돼 치매가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즉 달콤하다, 쓰다, 맵다, 짜다, 싱겁다, 시큼하다, 감칠맛이 난다 등은 모두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간을 보며 조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나이 많은 가정주부가 음식을 조리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맛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사물, 피부로 느끼는 촉감은 신경을 통해 뇌의 감각 중추로 전달되는데 시각 정보는 두 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지만 소리는 7개소의 터미널에서 다른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눈이 피곤하면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잠을 자면 되지만 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합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각은 눈보다 쉽게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영희야 철수야라고 불렀는데도
영이야 철우야로 잘못 듣거나 희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면 흔히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원인은 손에서 뇌로 직행하는 감각신경과 뇌에서 손으로 직행하는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든 감각신경이든 신경세포는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처럼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절연체가 벗겨져 케이블이 드러나면 혼선을 일으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에 흥미가 없어진다. 아내가 남편에게 펼쳐보지 않은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요즘은 신문을 안 보시나요? 또는 친구를 만나러 가끔은 외출도 좀 하시는 것이 어때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요즘은 외출할 때 왜 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취미생활, 외출, 몸치장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면 우울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우울증과 비슷하므로 주변 사람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순서를 잊거나 똑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여보, 오늘은 넥타이를 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말에 빨리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일과 조금 전에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 똑같은 동작과 질문을 계속 반복해 재차 확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보폭이 좁고 걸음걸이가 느리다. 걸음걸이와 신체의 균형을 잡는 일은 모두 뇌가 하는 일이므로 뇌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 속 들여다보기. 젊은 치매 환자의 뇌. 젊은 치매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함께 보이는 이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상한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물건을 마구 사들인다. 자주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남의 물건을 태연하게 훔치기도 한다. 감정이 둔해져 남을 동정할 줄 모른다. 똑같은 말이나 동작을 수없이 반복한다. 주변 사람이 젊은 치매 환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꾸 멀리하게 돼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 치매 치료제.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의 원인은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들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물질이 강제로 분비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경세포끼리 만나 신호를 주고받는 이음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100여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지닌 치매 치료제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치료제는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치매 치료제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받으면 약값은 보험공단이 대부분 부담하고 환자는 일부분만을 지불하도록 환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의료제도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2008년 영국에서는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이상의 복용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를 복용할 기회를 박탈당한 환자들은 전 세계에서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도네페질이 효과가 없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영국의 의료 제도는 국영이므로 효과가 없는 치료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영국 정부 스스로 치매 치료제로 처방되는 도네페질조차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의료계는 환자가 먼저 처방전의 약값을 100% 지불한 후 약의 효능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 비율을 되돌려 받는 상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약제경제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약의 효능을 여러 단계로 나눠 평가해 상환하는 것입니다. 약물 효과가 가장 좋은 1단계의 약은 정부와 환자가 각각 65대 35, 2단계는 30대 70, 3단계는 정부와 환자가 15대 85 비율로 부담합니다. 의사가 처방해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정부 부담을 65%에서 15%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약물요법은 아직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네 종류의 약물요법 임상 실험에서의 평가는 길어야 6개월 정도다. 현재 약물요법 평가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때 강조된 점은 최초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가 처방한 지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처방할 가치가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년 후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 주치의, 신경과, 정신과, 노인과 의사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온 프랑스 정부는 2018년 8월 치매 치료제의 비용을 더 이상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소화기 순환기 계통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7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새로운 치료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2020년 3월에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중간 평가가 나와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가 갑자기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이 치료제 역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출시를 허용해 이에 반발하는 자문위원 3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실험 대상이 된 셈입니다.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최초로 보고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의료계와 기존의 영양학계가 이제까지 무시해왔던 물과 소금을 필수 영양소로 인정하고 접근한 결과 기존 치료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치매 증상의 약 80%가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의 부작용. 일반적으로 치매가 죽는 날까지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약물로 치유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치매 치료제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이 도네페질입니다. 이 약이 치매를 낫는다 해서는 효과는 별로이고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뇌혈관 장애, 뇌질환, 간질, 뇌경련, 위궤양, 혈소판 감소, 호흡곤란 십이지장궤양, 심근경색, 간기능장애, 황달, 급성췌장염, 원인 불명의 돌연사, 또한 소화기 계통질환, 폭력성 등의 정신이상 증상 등도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의 걸림돌. 치매 초기 증상을 발견해 치유하는 데는 3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도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던 사람도 막상 본인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자존심, 존엄성, 삶의 질과 관련돼 있으므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치매에 걸리다니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치매 같은 것은 안 걸려 하고 대부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47%, 3에서 5년 7%, 5년 이상 3%로 평균적으로는 10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료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이유에 대해 물으면 대개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39%, 나이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다가 34%, 본인에게 차마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가 21%였습니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도 받아들이기 힘든 질병이며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는 탓에 항상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흔히 케모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항암 치료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두뇌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합성된 말로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암제 외에도 소화제, 위장약, 수면제,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같은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 먹으면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해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 걸림돌은 만물의 에너지원인 태양, 신선한 공기와 함께 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물과 소금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각종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고 활용한 뒤 찌꺼기를 대변, 소변, 땀, 호흡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할 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제가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고 건강 관련 서적을 800여 권 독파하고 느낀 것은 물과 소금을 등한시하면 뇌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부. 치매를 유발하는 식품과 식습관. 청량음료.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갈증을 느낄 때 청량음료를 마실 것인지
생수를 마실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지만 음료수는 우리의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식품회사에서 제조한 커피, 녹차, 홍차, 주스, 콜라, 사이다, 막걸리, 맥주 등의 청량음료는 뇌신경 세포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청량음료에는 마실 때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합성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설탕, 사카린, 아스파탐, 인산염, 인공포도당, 액상과당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당기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스파탐의 당도는 설탕의 약 200배, 사카린은 300배에 이릅니다. 단맛이 설탕보다 강하고 매우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어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회사로서는 매력적인 첨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파탐의 폐해. 아스파탐이 인체에 흡수되면 몸에 해로운 메탄올,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뇌신경 세포를 격렬하게 흥분시킬 뿐 아니라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공감미료로 파괴된 뇌신경 세포와 시신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접수된 아스파탐의 부작용은 3,000건이 넘는데 아스파탐이 인체에 미치는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작, 발진, 불면증, 우울증, 생리불순, 기억장애, 주의력 결핍, 극심한 두통, 이명, 과잉 행동 발달 장애, 황반변성 발생, 지나친 음주, 치매 발병률 4배 이상 상승. 평소 지나치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뇌신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는 담장 역할을 하는데 뇌신경 세포막을 감싸는 절연체는 다른 세포막과 달리 75% 정도가 알코올에 잘 녹는 기름 성분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돼지기름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쉽게 녹듯이 알코올 성분에 약한 세포막의 기름도 알코올에 찌들면 쉽게 녹아버립니다. 폭음을 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술 마신 이후 필름이 끊겨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 세포 중 일부가 알코올에 녹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매우 소중한 곳으로 뇌에 공급되는 영양소를 비롯해 모든 물질의 유해 여부를 체크하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글리아세포가 있습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이곳을 자유롭게 통과해 뇌로 직접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회장실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술, 체내 물 부족 유발.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맥주를 단숨에 들이키면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맥주는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이자 이뇨제 역할을 하는 음료수이므로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치매 예방 차원에서는 권할 만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맥주 10병을 마시면 11병 정도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플 때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약국으로 달려가 진통제를 사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 부족이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통이 금세 사라집니다. 물론 적당량의 소금도 같이 타서 마시면 좀 더 빨리 갈증이 해소됩니다. 지나친 알코올 섭취가 소중한 뇌를 쪼그라뜨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몸이 원할 때마다 알코올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알아둬야 할 점은 술을 마실 때마다 신경세포의 영양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이 대량으로 소모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B1은 현미와 콩류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이러한 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로 손실된 영양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뇌는 수분이 1%만 부족해도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데, 그 부족분을 물로 충족시키면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술 생각이 간절할 때마다 소금을 탄 생수를 마시면 효과를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주, 뇌 건강에 치명적. 맥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흔히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는 기껏해야 3에서 5%로 위스키 40%, 소주 20에서 25%, 청주 14%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뇌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맥주 제조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주를 제조할 때는 제조 회사에 따라 경도가 높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석고를 혼합해 수돗물보다 수십 배 많은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석고는 주성분이 황산칼슘으로 된 매우 부드러운 황산염 광물질로 골절 환자의 깁스붕대, 조각상, 석고벽 등에 사용합니다. 맥주에 이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제조 과정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맥주를 대신 마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몸으로 흡수된 다량의 칼슘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은 물론 신장결석, 요로결석, 방광결석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맥주 소비량이 많은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러한 질환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혈액의 20%가 공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뇌의 모세혈관이 막혀 각종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쪼그라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알코올 섭취는 신체의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므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물 부족으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여 빠른 속도로 지방간이 됩니다.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에 지방이 쌓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뇌를 비롯해 신체의 각 조직이 굶주림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뇌 건강, 특히 치매를 염려한다면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 많이 마실수록 뇌가 쪼그라듦. 편두통을 유발하는 카페인. 흥미로운 사실은 뇌에는 통증 감각이 없기 때문에 뇌출혈, 염증, 종양이 발생해도 아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민거리가 있거나 감기가 들면 머리 양쪽, 즉 관자놀이 근처가 아프고 이곳을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누르면 통증이 약간 무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고민거리는 우리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량의 물을 소모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입이 바싹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이 85%를 차지하는 뇌는 1%만 부족해도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편두통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부족한 뇌는 더 많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 뇌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 혈관 확장으로 뇌 주변의 통증 감각이 자극을 받아 두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편두통이 생겼을 때 커피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진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카페인이 편두통으로 확장된 혈관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페인은 분명 편두통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 배출을 돕는 이뇨제 역할을 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밀어볼 때 카페인은 물이 부족할 때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부. 체내물 부족,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여성, 상대적으로 물 보유량이 적음. 인체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하는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뇌는 물 공급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므로 신체의 물 보유량은 치매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풍부하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물이 적으면 가뭄이 될 때 제대로 물을 공급할 수 없어 논밭의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체도 물 보유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뇌에 공급되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 보유량이 적은 여성에게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 부족 초기 증상. 소변의 색. 인체도 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1단계. 투명한 무색. 2단계. 연한 노란색. 3단계. 진한 노란색. 4단계. 주황색. 5단계. 진한 주황색. 6단계. 붉은색, 진한 갈색. 인체의 물이 충분하면 1, 2단계의 투명한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의 소변이 배출됩니다. 이는 세포 내부 환경이 알칼리성 상태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3, 4단계의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며 5단계의 진한 주황색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 산성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6단계의 붉은색, 진한 갈색의 소변이 지속될 때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건강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과 마른 기침. 기침은 환경에 따라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가벼운 증상일 수 있지만 천식과 마른 기침의 원인은 대부분 물과 소금 부족 때문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의 천식과 마른 기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추운 장소에서 숨을 내쉴 때 입김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숨을 내쉴 때마다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폐와 기관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노폐물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수분과 함께 내뱉는 조직이므로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폐와 기관지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도 천식과 마른 기침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물 부족으로 히스타민이 과잉 분비돼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되기 때문인데 현대의학은 천식과 마른 기침을 항히스타민제 또는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인에게 발생한 천식은 물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물과 소금만 제대로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는 80대 노인에게 천식에는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 좋아진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렸더니 현대의학으로 생산한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천식이 어떻게 물과 소금으로 치유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치를 설명하자 못 이기는 척하며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고 실행한 결과 지금은 매우 열정적으로 천식 환자에게 물과 소금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연한 분노와 짜증. 최근에는 자녀가 짜증을 잘 낸다면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부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툭하면 짜증을 내는 어린이를 보면 대부분 온종일 과자 등의 가공식품, 청량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하루에 청량음료 대신 물을 몇 잔이나 마시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이 담긴 집밥과 몸에 좋은 물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는 데는 수면 부족 탓도 있지만 뇌의 필수 영양소인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괜히 짜증이 난다면 두세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을 되찾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목을 죽이는 단순한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괜한 우울감. 우울감은 햇볕과도 관련이 있어 장마철에 비 오는 날이 오래 지속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나 결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지만 최근 물 부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스, 술, 카페인이 포함된 청량음료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알칼리성 물질이 아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기는커녕 쓰레기 발생을 부추깁니다. 인체의 쓰레기인 산성 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이 부족하면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 뇌세포 내부에 산성 계통의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뇌는 원래 산성 환경을 아주 싫어하므로 어떻게 해서든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거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조금만 지저분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뇌 속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이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지 않은 결과나 소식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울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루에 9잔 이상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울감이 들 때마다 생수를 두세 잔 단숨에 들이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한 저염 식습관. 신체의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는 뇌는 85%가 물입니다. 뇌는 5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물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를 붙들고 모든 뇌신경 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나트륨이 각종 영양소를 끌어당겨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노폐물을 붙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뇌척수에게도 나트륨이 0.9% 포함되어 있으므로 뇌는 소금물에 둥둥 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뇌에 발생한 각종 쓰레기에 해당하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도 뇌에서 허리까지 뻗어있는 척수까지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흡수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업용으로 생산돼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정제염, 정제염의 화학조미료를 혼합한 맛소금, 약간의 천일염의 정제염을 혼합해 제조한 제제염, 미네랄이 매우 적은 외국산 소금이나 암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오염으로 천일염도 걱정된다면 섭씨 800에서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 대부분의 오염 물질이 제거된 죽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염을 1.8리터의 생수병에 티스푼 하나의 용량을 타서 마시며 과일에도 뿌려서 먹고 밥을 지을 때도 넣고 식사가 끝나면 짭짤한 미역귀와 견과류를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모든 음식을 짜게 먹는데도 2021년 건강검진의 혈압은 127에 68mmHg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160에 90mm HG가 정상인데도 20대 청년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며 부정맥과 콜레스테롤로 인해 고민이 많던 지인에게 이전보다 짜게 먹고 생수에 소금을 섞어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지금은 부정맥도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4부. 물, 치매 예방과 치유의 놀라운 효과.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 맨겔리즈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 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런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 맨겔리즈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지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의 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저자인 다케우치 교수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이 항정신병 약을 중단하고 이분은 변비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79세의 D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각 증상이 심해 평소 옷장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르내리기 쉽게 서랍을 빼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도 잘하고 이불까지 펴주곤 했다. 때로는 모내기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 파스와 진통제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며 날씨가 무더워도 창문을 꽉 닫아두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2리터로 증가시키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선망, 물이 최고의 명약.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정신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환각, 환청, 떨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다케우치 교수는 병원에서는 선망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촬영 등을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선망은 주로 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선망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의 수분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750ml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아침과 점심에는 식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 얌전해졌지만 낮에 활동으로 흘린 땀과 배출된 소변의 양만큼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물이 부족한 뇌가 밤에 갑자기 흥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에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해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반면 밤이 되면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게 하면 사람에 따라 2, 3일 이내로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치매의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 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며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 아니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시래기, 버섯, 오이고지, 호박고지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천연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탄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적어도 약 7리터입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2리터, 간에서 담즙 생산으로 0.5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으로 1.5리터, 소장에서 장액으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이들의 원재료는 모두 물입니다. 소화기관은 다량의 액체가 분비된 후 재흡수돼 활용되고 있으므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면 적어도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잘 때 장단지에 쥐가 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두 번째 신호는 소화기 개통에서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암, 췌장염, 췌장암, 대장염, 대장암, 변비, 치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이 모두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상온의 물을 마신다. 누구나 목이 마를 때는 을의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나 몸에서 열이 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상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자연 건강법에 따라 가능하면 여름철에는 상온의 물, 겨울철에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섭씨 36.5에서 37도인 반면 냉장고 속 물의 온도는 보통 4, 5도 정도이므로 체온과는 32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아 변비가 생기거나 감기에 걸립니다. 더욱이 30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 차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신체는 섭취한 물을 체온에 맞게 온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찬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소화기 계통은 고장나기 십상입니다. 겨울철에 찬물을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차가운 날씨에는 생수를 끓인 다음 컵에 20% 정도 붓고 나머지를 찬물로 채우면 미지근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인 물을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을 완전히 끓이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산소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진 죽은 물이 됩니다. 실제로 끓인 물로 채워진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금세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자연 건강법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만일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삼투압 작용으로 물 중독 증상이 생깁니다. 세포 내부에만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 세포가 부풀어 몸이 붓거나 뇌의 압력이 높아져 어지러움, 구토, 두통, 호흡곤란, 부정맥,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부종과 중추 신경계 이상으로 뇌 손상,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몸속에서의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세 잔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한 잔의 용량은 230에서 250ml이므로 세 잔은 700ml 전후의 양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화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두세 잔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하는 이유는 잠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분이 부족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몸이 차가운 노인은 온돌방이나 따뜻한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눈은 소변의 색깔이 진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것은 신체에 물이 부족해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후에 마신다. 몸에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맨 먼저 뇌에 공급되고 20분 정도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와 피부에 공급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2잔, 식후에 1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비만,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액은 산도가 1.5에서 2이므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도 위장 점막에 물이 부족하면 위장 조직이 화상을 입고 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궤양으로 진행되는 초기 단계의 위험입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화기 계통에 물이 부족하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대장암 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소금을 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 대부분은 약으로도 낫지 않는데 어떻게 물과 소금으로 치유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물과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인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은 탓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물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제가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이 물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합니다.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큼 드십니까? 음식은 싱겁게 드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마시는 물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 해서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재차 마시는 물의 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잠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식사할 때의 국물,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약을 먹을 때 마시는 물까지 합하면 1리터는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식사 때마다 커피,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녹차, 퇴근 후에는 가끔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녹차, 콜라, 사이다, 주스, 맥주 등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산성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체의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은 원래 약한 알칼리 성수소 이온 농도 7.4이므로 앞서 언급한 산성 음료를 섭취하면 이들을 중화시키거나 추방하기 위해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배출되므로 뇌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물 마시기에도 적용되는데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 마시기가 성공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신진대사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세포마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갈증이 생겨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으면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수명이 다 돼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 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둔해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낙타처럼 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물이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맹물을 많이 마시거나 가공음료 등을 마시면 몸속의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깨진 독의 물붓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소금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소금에는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무시하고 맹물만 많이 마시면 특히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 저나트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소금과 함께 마셔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외부의 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은 나트륨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부의 물은 칼륨이 붙들어줘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소금,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정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하게 제거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을 섭취할 때 가능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소금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볶은 천일염이나 죽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소금인 천일염도 바닷물 오염으로 공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는 주로 음식에는 볶은 천일염, 마시는 물에는 죽염을 혼합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독소 물질이 제거된 알칼리성이므로 다량인 10에서 30g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중국의 유명 기관에서도 죽염과 관련된 세미나 및 논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죽염을 논문의 주제로 삼아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학자도 여럿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된 소금입니다. 죽염이 안전하다는 것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시들어가는 화초에 소금을 녹인 물을 주면 죽어버리지만 적당량의 죽염을 탄 물을 주면 싱싱하게 되살아납니다. 5부. 운동, 치매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 나이가 들어도 생성되는 뇌신경 세포. 신체의 장기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수명이 다 된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신진대사 활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조직입니다.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신진대사에 따라 교체되고 있는데도 뇌신경 세포는 특별한 존재로 일단 형성됐다가 파괴돼 죽으면 다시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100년 넘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치유에 힘쓰지 않고 사망하는 날까지 약물에만 의존하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세포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해 나이가 들어도 신진대사에 따라 새로 생성되며 환경에 따라 감소하거나 생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뇌의 세포가 풍부하게 생성되지만 부모의 학대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우울증, 영양 부족 등이 지속되면 꾸준히 감소해 치매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학 전문지에는 뇌신경 세포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 노인이 돼도 여전히 생성된다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43에서 87세의 13명의 뇌를 적출해 해마를 조사했더니 87세 노인의 뇌에서도 계속 성장 중인 뇌신경 세포가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뇌신경 세포가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시작해 성인이 되면 더는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마드리드 대학교 연구팀이 기존의 정설을 뒤엎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설을 믿고 치료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재생된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 소리내 읽기. 외국어를 공부할 때 소리내 읽으면 단어가 빨리 외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한글로 된 글을 읽을 때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내 읽으면 전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낭독할 때 주의력이 높아지면서 읽다가 빠뜨릴 수 있는 문장도 지나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를 집중해 소리내 읽으면 눈으로 보고 성대를 울려서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뇌 전체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내 읽는 낭독일 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묵독일 때는 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홍콩의 노인보건센터에서 15,582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독서가 노인의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년기에도 지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노인의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미국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도 64세 이상의 노인 1962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빈번한 독서 활동은 장기적으로 모든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 위험이 감소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여러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에서도 책을 소리내 읽으면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왕성한 독서 활동은 치매 예방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책 읽어드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리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치매 예방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책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자 공부, 두뇌 회전이 빨라짐. 두뇌 회전이 10배 이상 빨라지는 한자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치매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맨발 걷기 운동. 대부분의 사람은 운동은 건강에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며 짬이 나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운동이 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칩니다. 치매 예방과 치유에 가장 좋은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장수한 인물로는 1995년 104세로 사망한 로즈 케네디 여사를 들 수 있습니다. 로즈 여사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케네디의 어머니로 평생 매일 6.4에서 8km를 걸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신경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는 사실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저스틴 로즈 박사 연구팀의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팀이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다른 쥐를 4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운동을 많이 한 그룹은 가만히 앉아 있던 그룹에 비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된 연구팀은 120명의 연로한 남녀를 2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걷기 운동을 하고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1년 동안 해마가 커진 반면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뇌의 부피가 정상적으로 작아졌고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뒤처졌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맨발을 권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특히 치매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데
발가락 끝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뇌신경과 직결돼 있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2019년 11월 12일 케이블 방송에 보도된 95세 맨발 엄마를 들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명오면에 사시는 이 할머니가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95세 맨발 엄마를 입력하면 됩니다. 맨발 걷기는 코로나19 예방과 치유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맨발 걷기, 코로나 예방 치유에 효과 있다를 입력하면 2021년 5월 11일 동아일보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크 바스라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하이더 압둘 라디프 무사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32세에서 88세의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접지 효과를 실험했다. 중증 환자 20명, 중등도 28명, 경증 11명을 맨발로 땅을 걷게 하거나 건물의 접지 시스템을 통해 하루 15분에서 최대 3시간 동안 땅과 접촉한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코로나19 환자의 특징인 발열, 호흡곤란, 기침, 두통, 가슴 통증, 미각과 후각 상실, 식욕부진 등이 환자에 따라 1에서 3일 만에 사라졌다. 56세의 환자는 일주일 동안 온갖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하루 3시간씩 접지를 한 결과 3일째 완전히 회복됐다. 한 65세의 여성은 심각한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하루 40분 접지한 후 간헐적 산소 공급 상태로 개선됐다. 75세의 중증 환자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호소해 접지를 권유했지만 거부했고 2주차의 저산소열증으로 사망했다. 맨발 걷기 운동이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맨발 걷기를 즐기던 6명은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지만 경미하거나 약간의 통증을 느낀 정도에 그쳤다. 반면 이들 가족은 모두 심각하게 감염됐다라는 신문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물기가 있는 촉촉한 땅을 걷는 맨발 걷기 운동은 치매 및 코로나19의 예방과 치유는 물론 몸에 축적된 정전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장애, 소화기 계통의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 암, 당뇨병 치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몸의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날씨가 좋으면 아내와 함께 매일 9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가능하면 30분 정도는 촉촉한 땅을 맨발로 걷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밟으며 걸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밤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곤 합니다.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모든 길이 포장돼 있어 흙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말을 이용해 산이나 바다로 나가 촉촉하게 젖은 흙길이나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모래사장에 상쾌한 촉감을 맨발로 느끼면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맨발 걷기 장소를 입력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하루라도 품위 있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이 유지된다라는 말도 있지요. 치매 예방과 치유에 물과 소금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